2024년 5월 모의고사 찍겠습니다. 9번부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고, 밑에 보면은 A4가 주어져 있고 A1과 A6의 곱이 궁금해. 굉장히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을 정리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빠르게 1, 2, 3, 4 대입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알아낸 후 얘네들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나면. 하지만 이왕이면 A와 S가 같이 있는 식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떠올려 볼 수 있을 만한 식은 그들의 관계식 있죠. AN은 SN 마이너스 SN-1. 단 여기서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식. 얘를 좀 이용을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에서는 이것도 이용을 할 거지만 여기서 S와 A가 둘 다 등장했을 때 어떤 거를 정리해서 쓰느냐도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식에서는 얘가 필요하니까 여기서는 SN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주어진 식에서 SN은 2항하고 나누면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의 a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됐고, 걔를 지금 위에다가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an은 sn 대신에 방금 구한 식 써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n-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 이 sn-1도 이왕이면 같은 형태로 좀 만들면 좋으니까 그것도 그대로 쓸게요. 4분의 1과 4분의 1 a n이라고 그럼 바꿔 쓰면 되겠지. 이렇게 바꿨을 때 4분의 1이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에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고, 동류항이 생겨서 또 정리가 더 될 것 같고, 이런 기대를 갖고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a n 플러스 1에 플러스 4분의 1 a n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 항하고 정리해서 a n 플러스 1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3 a n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단 얘도 계속 따라다녀야 됩니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러한 거고, 등비수열인 걸 알아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에 대한 특징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A1은 S1으로부터 구해야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A1은 아직 얼마인지 모르지만 관계식을 대단히 많이 알아냈다 이거야. 두 번째 항부터의 관계식은 다 알아냈고, 첫 번째 항은 A2와 관계를 알아냈어. 이제 A4를 이용해 볼 건데, A4는 여기서 등비수열인 거 이용해서 A4는 A2가 이제 그런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A4는 네 번째 항이 아니라 마치 세 번째 항인 것처럼, 그럼 여기다가 공비를 2번 곱해서 결과가 나오겠다. 그래서 9 곱하기 A2인데 그게 문제에 4라고 되어 있어서 A2의 값이 나오네요. 그럼 방금 여기 구했던 곳에 필요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A1도 구해보면 4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36분의 5가 되겠다. 그럼 첫째 항까지 구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 구하고자 하는 거는 A1과 A6인데 A1은 구했고 A6은 A4 구하듯이 등비수열로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A1은 36분의 5고요. 곱하기 A6은 마찬가지로 A2가 첫 번째 항인 것처럼 시작해서 공비 마이너스 3이, A6이 원래 여섯 번째 항이었으면 5개 곱할 건데 등비수열은 두 번째 항부터니까 여기다가는 4번만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36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81. 약분이 많이 되죠? 여기까지 되네요. 그래서 답은 5가 돼서 1번이 되겠네요. 10번에 실수 m에 대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해서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어. 그런데 시각 t부터 e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같도록 하래. 근데 우리가 지금 V1을 보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면 원래 절대값 씌워야 되겠지만 그냥 적분해도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첫 번째로 거리를 구합시다. 0부터 2까지 3t 제곱 플러스 1의 적분값. 원래는 절대값 씌우는 거 맞는 거야. t세제곱 플러스 t 0부터 2까지. 대입해주면 8 플러스 2라서 움직인 거리가 10인 거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 두 번째 것도 구해서 10이라고 해줄 건데, m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다행히 1차 식이라서 쉽지만 m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하게 식을 절대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경우를 나눠보면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식으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게 0이 되는 값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는 0 해주면은 n분의 4인데 n분의 4가 2보다 작은지 큰지만 궁금한 거야. 경우를 나눠서 그럼 2가 중간에 걸쳐 있을 때는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니까 경우를 나눠서 푸는 건데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풀 건데 두 번째 방법은 1차 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식이 간단하게 직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경우 나누는 건 똑같은데 그냥 적분으로 안 하고 삼각형 넓이, 사각형 넓이로 빠르게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여기 는 0에서 t가 n분의 4인 거는 구해온 다음에 그래서 n분의 4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좀 궁금해요. 얘가 아니고 기울기가. 그래서 m이 음수일 때 생각해 보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내려가는 그래프면서 x절편도 음수로 밝혀졌고 그러면은 우리가 0부터 2까지의 넓이는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겠다. 그럼 중요한 것들은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 이런 애들이 중요하고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죠. 자, 2분의 1, 윗변 아랫변 더할 건데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양수를 잘 바꿔서 더하는 거 조심하시고 부호 바꿔서 더해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곱하기 높이가 2네요.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8인데 거리 같으니까 10. 그럼 여기서 구한 m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해당되죠. 그럼 얘는 이제 가져갈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건데 올라갈 때는 조금 궁금하죠. 양수일 때 양수면은 올라가는 그림에서는 이렇게 2에서 2보다 전에 이렇게 걸쳐 가느냐 n분의 4가 또는 2를 지나쳐서 이렇게 멀리서 n분의 4가 있느냐. 그래서 따라서 이 사다리꼴을 구하느냐, 이 삼각형 넓이 두 개를 구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럼 얘는 이제 n분의 4가 2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m이 2보다 큰 경우, 얘는 m이 2보다 작은 경우 그 중에 양수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모양이 사다리꼴이고 2를 대입한 값과 y절편은 똑같고 음수인 점도 똑같기 때문에 얘랑 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은 또 마이너스 1로 똑같겠지? 근데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거는 빨리빨리 눈치채줘야 시간 아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4였고 여기 점점점 2m 마이너스 4였어요. 그럼 2분의 1 공통되니까 묶어줍시다. 그러면 첫 번째 왼쪽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4고 높이는 m분의 4네요.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2-n분의 4가 밑변이면 높이가 2m-4가 되네. 이렇게 구해서 는 10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10은 나중에 가져오고 정리부터 좀 할게. 지저분하니까. 자, 다 보니까 짝수여서 이 2분의 1을 좀 먼저 처리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2분의 1 넣어주면은 n분의 8.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그러면 여기 n-2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할까? m을 지금은 그냥 합시다. 2-n분의 4에다가 n-2 이렇게만 일단 두고 는 10에서 등식을 좀 가져와야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m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양변에 m 먼저 곱해주기 전에 여기서도 짝수가 또 등장하죠. 그럼 또 나눕시다.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눠서 5로 바꿔서 양변에 이제 m도 곱하자. 그러면은 4 플러스 이 안에다가 m 넣어주면은 m-2가 되는데 이 뒤에 것도 똑같은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5m이 됩니다. 그럼 전개해주면은 m제곱 마이너스 4인데 이 양에서 9, 그 다음에 플러스 4인데 더해서 8. m값이 두 개로 예쁘게 잘 나와줬고 범위에 해당되는 값은 2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8만 해당이 되네요. 따라서 가능한 m값은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1과 지금 구한 8 이렇게 더해줘서 답은 7.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11번 공차가 정수래요.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수열. 무슨 수열인지 주어진 건 그래도 좋은 문제고, 자연수 m은 3보다 크거나 같은 m이고요. 그 다음에 가조건, 나조건을 만족하는 걸 상황을 볼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이면 일단 그래프로 물론 점점점이지만 선으로 연결했을 때 1차식 또는 직선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둘 다 직선인데 가파르기, 즉 공차는 뭔지 몰라. 누가 더 큰지 몰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언젠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또 그 다음 걸 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 항은 B가 더 크대요. 그럼 누가 더 위에 있어?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아래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고 그리고 3보다 큰 m이었기 때문에 왼쪽에 반드시 1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항은 누가 더 큰 거야? 이렇게 역전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A1이 더 큰 거기 때문에 가조건을 다시 보면 절대값 생각할 거 없이 A1이 더 크기 때문에 A1 빼기 B1이 5인 것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가파르기는 B가 더 크기 때문에 B의 공차를 D2라고 한다면 D1보다 D2가 더 큰 것도 알 수가 있지. 그 다음 다시 한번 지금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경향을 본 거라면 어쨌든 이렇게 정수, 자연수 m일 때 같은 값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조건은 굉장히 한마디 같지만 큰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만이 아니라 뭔가 식에서도 얻어낼 수 있으니까 써보려고 합니다. m은 1에다가 m-1 d1 같다. m은 b1에다가 m-1 D2고요. 그 다음에 B1을 지금 요 위의 식에서 뭐라고 쓸 수 있어? A1 빼기 5라고 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A1 빼기 5를 대입하면 A1이 공통되기 때문에 사라지네. 그래서 이항 해주면은 M-1이 공통되니까 또 묶어줄까요? 이왕이면 D2가 크니까 양수 나오게끔 우변을 이용할게요. D2 빼기 D1 우변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좌변으로 5가 이항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m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럼 1 빼봤자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연수 두 개끼리 곱해서 공차도 아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연수인 거 알고 있죠? 양수라서 자연수, 양의 정수, 자연수. 그래서 반드시 5랑 1밖에 없어요. 너무 좋죠. 하나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m 값은 바로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관계식 D2가 D1보다 1 크다는 것도 알아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면 합이 주어져 있어요. m이 또 중요하니까 등장을 했죠. 9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서 등차 수열 공식 사용해 볼게요. 2분의 우리 m이 6인 거 알아냈고요. 첫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 더해 볼게요. 그게 9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해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약분하면 a1 플러스 A6이 3이라고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아직도 A1도 A6도 모르네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미리 봤으면 눈치를 챘을 거예요.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2분의 6 B1 플러스 B6이거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2분의 B1은 아까 우리가 했었어요. A1 빼기 5였고요. 그 다음에 B6이 바로 누구야? BM이기 때문에 AM, 즉 A6과 같은 그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구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은 약분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 돼서 1번이 답입니다. 12번에 문제부터 읽을게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밑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x 원점 지나고 이렇게 직선인 밑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요. 둘이 원점에서 접한대요. 그리고 x좌표가 양수인 두 점 누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이거 문제에 다 그 그림에 보이듯이 어디가 S1, S2인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숫자로 주어져 있는 거는 여기 A, B 길이가 루트 5인 게 주어졌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스듬한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축과 평행한 쪽에 대한 길이를 얻어내고 싶어 한다고 했죠. 기울기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A좌표와 B좌표의 X좌표가 바로 길이가 2예요. 그죠? 여기 직각삼각형 바로 보이셔야 돼. 요 길이가 루트 5인데 여기가 2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루트 5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길이가 2와 1인 거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A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A 플러스 2나 A 마이너스 2로 하면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풀고 싶냐면 S1, S2 같다. 넓이 같은데 하나의 직선에 의해서 반대쪽에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쭉 적분해서 는빵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적분할 거니까 여기가 편한 숫자인 게 좋겠지. 그래서 해설지 보면 그냥 A, B라고 했어요. 전혀 상관없고 아니면 A라고 하고 A 플러스 2라고 해도 큰 문제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항상 우리가 작은 쪽을 A라고 두던 그런 습관적인 것만 생각하지 않고 이 문제를 위한 건 뭐가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항상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자. 여기는 A-2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얘를 갖고 일단 식을 좀 먼저 만들어야 적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원점에서 접한다 이런 중요한 정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fx에다가 2분의 1x 연립한 그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 한계수는 4차 함수 1을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x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x제곱 가져오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근 fx와 2분의 1 x의 근을 방금 두 개 만들었지? 그래서 x 빼기 a와 x 빼기 a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를 다 만들었어. 그리고 적분하기 좋으려면 전개되어 있는 게 좋을 테니까 전개합시다. x제곱에 둘이 합친 거에 차수만 올라가면 되겠죠? 마이너스가 싫으면 묶어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합쳐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여서 마이너스 2까지도 묶어주고 a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하자. 그 다음에 1차 아니고 3차. 그 다음 마지막 두 곱에다가 제곱 붙일 거니까 괄호 열어서 a제곱 마이너스 2a 여기다가 x제곱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적분을 해봅시다. 자,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빵이다라고 할 거야. 요거, 즉 요거를 쏙 넣을 거니까 이제 요거 한 번 더 쓰기보다는 바로 정적분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분의 1 x 5제곱 그 다음에 약분해서 2분의 1 a 빼기 1의 x 4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a의 x 세제곱 그래서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빵이다. 이렇게 해서 a 구할 거야. 자, 빠르게 계산해 봅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0 대입하는 거 의미 없고 a만 대입해서 요거 x 대신 a로만 바뀌는 거니까 그 정도도 또 쓰지 말고 빨리 생략해서 분수 실은 것부터 해결을 좀 보자. 그러면 양변에 분수 실은 거 해결하기 전에 이게 사실 동류항이 또 생기는 부분이라 뭐 그건 또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선생님 분수 되기 싫어해서 보통은 없애는데 동류항끼리 혹시 계산 쉽게 되는 거 있을까 봐 일단 전개하겠습니다. 자, a 대입해서 5분의 1 a 5제곱 그 다음에 a 5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5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4제곱 그 다음에 5제곱 3분의 1 5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4제곱 는 0. 그러면 봤더니 5제곱끼리 보니까 다 다르죠? 그 다음에 4제곱끼리도 다 다르네요. 어차피 분수로 먼저 했어도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 같아. 자, 동류항 계산 먼저 할게요. 그냥 30분의 그냥 쓸까요? 30분의 6에다가 15 빼고 그 다음에 10 더하고 해서 a 5제곱 그 다음 6분의 3에다가 4 빼서 a 4제곱는 0. 그러면은 여기서 30 곱해도 괜찮겠지? 30 곱해주면은 분자는 얼마니? 마이너스 5, 1이죠? 그러면 a 5만 남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1 남았는데 30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 남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a가 0이 아닌 이상은 5가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좌표가 양수인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기억한 채로 0을 버리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a를 찾았습니다. 그럼 끝났죠? 처음에 우리 선생님 미지수 a 하나밖에 안 뒀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하는 게 f1이기 때문에 fx 정리합시다. 여기 바라보면 첫 번째 식 바라보면서 2분의 1x 나중에 이항할 거니까 바로 쓰기 시작할게요. x 세제곱 a에 5 대입해서 4 마이너스 8x 세제곱 5 대입해서 5, 5, 25 그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15x 제곱 이항해서 2분의 1 x까지 마지막으로 f1 구합시다. f1은 계산해주면 2분의 17 그래서 답은 5번
13번에 A, B, 상수 A, B인데 B가 양수인 것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fx는 A를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른 지수함수로 그려져 있네요. 지수함수에서 점근선 중요한데 점근선이 양수인 거 주어져서 좀 다행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K의 최대값이 주어져 있고 요거를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근데 이걸 해석하기 전에 일단은 F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해. 그래서 A가 얼마인지 모를 때 괜히 축 그려서 방해받지 마시고요. A만 그리세요. 마찬가지로 괜히 Y축, X축 그려서 방해받지 마시고 중요한 점근선, 여기가 B다라고 표시해 놓고 모양만 이렇게 잘 파악을 해 놓는 거죠. 점 같은 것도 잘 표시해 놓고 여기다 A 대입한 값도 써 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는데 일단 점근선은 양수 B니까 B보다 3B가 크잖아. 점근선이 얘보다 위에 있다는 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그림의 이 꼬리 부분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석해 보면 어떤 t가 있어요. 범위 있죠. 그 t는 어떤 t냐면 y는 t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상수함수 얘 가져올 거라는 얘기고, 이 상수함수를 b부터 k까지만 이동하겠대. b 지금 내가 만들어놨지? 여기부터 출발해서 계속 어떻다? fx 그래프와의 교점이 하나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그럼 여기 지금 하나인 상태에서는 계속 교점이 만약에 없을 수 있겠죠. 없을 수 있다가 이쪽에 오른쪽에서요. 그러다가 여기서 딱 하나 생기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좀 캐치를 했었어야 돼. 이쪽 점근선 3B죠. 얘보다 더 큰 점근선 3B.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야. 그러니까 점근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 그림 있잖아. 이 그림 점근선 3B보다도 최대값은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오른쪽 그래프가 등장하기 전에 그래프 교점이 하나인 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교점이 하나인 게 확실한 거고, 마찬가지로 3B가 어디 있을진 모르겠지만 3B보다 더 큰 곳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 그럼 최대값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최대값이 뭐야? 얘가 되잖아. 근데 3B가 더 위에 있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당연하게도 어떨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그냥 점근선 자체일 수밖에 없어. 여기가 3B이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위에까지 간 거지. 그래서 A를 대입하면은 2에 마이너스 2 플러스 5 플러스 3B인데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이 최대값인 4B 플러스 8이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밑에서도 사실씩 더 나왔죠? 2에 A 플러스 3제곱 플러스 B가 3B다. 이렇게 해서 A,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온 거야. 물론 지수함수여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는 연립이 안 되지만 두 개는 연립할 수 있게 생겼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의 식 이항해보면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5제곱은 B 플러스 8이고, 아래식 정리해보면 2의 A 플러스 3제곱은 2B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공통 부분 보이니까 대입해서 연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전에 그러면은 여기는 B니까 여기도 B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눠줍시다.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은 그 다음에 2의 A 플러스 2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굉장히 뭐예요? 2의 A에 대한 방정식인 거 보이시죠? 그런데 숫자 크게 하기 싫으니까 양변을 4까지 나눠지죠? 4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지수는 2씩 빠지면서 얘는 4로 나눠준 결과 써주면 되고, 양변에 2에 A 곱할게요. 이 정도는 치환 안 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어도 좋아요. 2에 2A 플러스 2 곱하기 2에 A, 그 다음에 좌변을 이항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8이네요. 8.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인수분해 하면은 양수 2의 A는 2밖에 안 돼서 A 값이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관계식 이게 좀 간단해 보이네요. 1 대입해주면 B는 8이네요. 답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9가 답이어서 1번입니다.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아니면은 요게 이 그림 말고도 또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사실은 풀어보기 전에는 왔다 갔다 움직여 가면서 이래서 안 되네, 이래서 안 되네를 스스로 터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번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들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위에 t, FT 접점이라는 얘기네요.
거기서의 접선을 y절편을 gt라고 할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보니까 이거는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fk도 0이고 동시에 gk도 0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k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인 거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어야 되는 거지. 어떤 함수에, 3차 함수에. 근데 거기서의 접선의 y절편도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접하는 상황에서 딱 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접선이 저기까지 닿으려면 이렇게 생긴 접선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해석하면 그냥 그림이 완성됐다는 거야. 다시 그려볼게. 그림을 보고 또 이해를 해보자. x축, y축. 그러면서 이렇게 3차 함수가 0,0을 지나고 x축과 접해야 돼. 그래서 어떤 k냐면 0이라는 어떤 k가 있는 거고 모르는 또 하나의 k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k1이라고 한다면 0인 거고 k2라고 한다면 걔가 알파라는 거지. 다시 이해를 해보자. k가 지금 두 개라고 해서 걔를 k1, k2라고 했고요. 얘를 만족시키는지 한번 다시 봅시다. 자, k가 0일 때 f0, 0이죠. k가 k2일 때 알파일 때 f0, 0이죠. 첫 번째 만족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의 y절편도 0이어야 돼요. 여기서 접선이 그냥 원점 지나기 때문에 y절편 0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 x축 자체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바로 우리가 fx를 식을 만들 수가 있어. fx는 x축에서 교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알파라는 어떤 양수에서 이렇게 값에서 접하는 거지. 이렇게 식을 아예 다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이렇게 F와 G가 섞인 그런 상황이 궁금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미분할 거니까 요거 간단하니까 그냥 전개해 넣겠지? 전개해줬고 그 다음에 미분해주고 그러면 접선 만들어 봅시다. 1에서의 접선이 궁금한 거니까 F'1 미리 구해놓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이네요. 그러면은 접선 한번 구해볼게요.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x 빼기 1 t인데 1이죠 그게 지금. 그 다음에 1 대입한 f1 값을 가져와 보면은 1값 여기다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괜찮죠?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럼 여기서 G1을 구해보면 Y절편이 좌표니까 X에 0 대입한 거 그대로 암산해서 가져옵시다. 마이너스 X제곱 만나서 사라지고 그 다음 플러스 4알파 얘랑 만나서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과 만나서 마이너스 2 얘가 G1이야. 그러면 지금 F1은 그냥 방금 구했기 때문에 요 위에 식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4 곱하기 F1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G1 는 마이너스 1. 요거 풀어주면 알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개해주면은 4알파 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사라졌고 1만 데리고 와보면 완전 제곱식이어서 알파가 2분의 1로 바로 나왔어요. 그럼 궁금해하는 거는 F4기 때문에 fx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죠. fx는 아까 구한 알파 대입해주면 완성이고 구하고자 하는 F4는 4 대입해서 4에다가 4, 2분의 8, 2분의 7, 2분의 7 제곱하면 4분의 7, 7, 49 약분돼서 49.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15번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밑에 식을 보면은 3의 배수면은 3으로 나눠져서 그 다음 항도 자연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떤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등학 명제에서 혹시 이거 많이 했는데 기억날까 모르겠어. 3의 배수 아닌 수 요렇게 두 종류 있잖아. 요거 두 개 제곱하면 나머지가 둘 다 1이었어요. 요거 빠르게 한번 제곱해볼까? 제곱하면 9k 제곱 마이너스 6k까지 3의 배수죠? 근데 1이 붙어있고 요거 제곱해보면 9k 제곱에
12K 여기까지 3의 배수예요. 근데 플러스 4잖아? 4도 나머지가 3에 대한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가 무조건 1인데 5를 더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가 6, 즉 3의 배수가 돼서 마찬가지로 3으로 나눈 수도 자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면 어쨌거나 모든 항이 다 자연수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 이게 왜 중요했냐면 A4 더하기 A5가 5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작은 수긴 해. 앞에 수열 문제처럼 굉장히 작은 수기 때문에 뭔가 일일이 경우 나누다 보면은 금방 답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요거 자연수인 거 이용해서 A4, A5가 가져갈 수 있는 값이 그럼 뭐밖에 없어요? A5가 만약에 4면 A4가 1이고요. 그 다음에 3이면 2고 2면 3이고 1이면 4고 이렇게 4쌍밖에 없어.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게 A4일 때 이게 A5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면 빠르지 않겠어? 그럼 A4가 1이면 3의 배수 아니니까 여기 대입해주면 6인데 2가 되죠. 그럼 틀렸어요. 안 돼요 벌써. 두 번째는 2는 4, 9, 3. 일단 괜찮죠. 이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면 위에 올라갈 건데 그럼 1이 될 텐데 2가 되지 않으니까 틀렸고 4는 3의 배수 아니니까 4서 16, 21, 7인데 1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서 엄청 빨리 풀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A5 구했고 A4 구했어. 그럼 A3은 만약에 A3이 3의 배수여서 2가 된 거면 A3이 6이었겠지.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A3이 6이었을 수 있고요.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어서 아래쪽에 대입해서 됐다고 하면은 얘가 2면 얘가 6이고 그럼 얘가 1이죠. 그래서 A3이 지금 6 또는 1 경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위의 경우는 위에 식들은 시험지로 보세요. 이제 A2는요. A3이 6일 때 보면 3의 배수였으면 18 나누기 3이어서 6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대입해보면 얘가 6이려면 얘가 18 근데 얘가 그럼 13인데 자연수의 제곱이 13인 게 없죠. 그럼 끝났어요. 그럼 1인 걸 보겠다고 하면 3의 배수면 3이거나 3의 배수가 아니어서 1이려면 얘가 3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그럼 여기서도 A2도 끝났어요. A1은 A2가 18, A1이 자연수였으면 3 나눠서 18 된 거니까 54. 또는 밑에서 18 될 수 있나 봤더니 얘가 18 되려면은 얘가 54. 그러면 얘가 49네요. 그럼 A1 7 된다. 그 다음 3 되는 것도 보면은 3의 배수였으면 9여서 나눠서 3 됐을 수 있고 아래 대입해 보면은 얘가 9여야 되니까 얘가 4이려면 A1이 1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A1 값이 이렇게 4개가 나왔고 다 더해주면은 7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20번에 두 다항함수 f랑 g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대. 항등식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는 개수비교법 그리고 수치 대입법, 대입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 다항함수라고만 하고 몇 차인지 모르니까 차수도 항등식의 성질로 인해서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좀 만만하게 뭐를 보려고 하냐면 f 앞에는 x가 곱해져 있는데 g 앞에는 없으니까 0 대입해서 f 하나라도 없애주면은 g에 대한 값을 하나 알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x에다가 0 대입해주기.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3g0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g0이 0이다. 두 번째로는 x 지금 밑에 주어져 있는 또 식을 보니까 여기 x가 2로 갈 때의 어떤 것이 궁금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0으로 가기를 기대하며 예상하며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이 f2는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네요. 2g2 그리고 나머지 a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8 돼서 사라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F랑 G랑 같아서 분모는 0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0이 아닌 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면 얘도 0으로 간다는 얘기여서 또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거는 G1이 0이구나. 다항함수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어서 G1은 0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뒤에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이기 때문에 또 역시나 0이 아닌 값이 존재하려면 얘네들의 차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F를 만약에 n차라고 하면 G는 반드시 2n차여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n이 0일 수 있는 것도 생각은 해야 되는데 n이 0이려면 여기 지금 보면은 G0이 0이고 G1이 0이야. 그럼 n이 0차면 G도 0차니까 이 gx가 0이라는 상수함수라는 얘기죠. gx가 0일 수 있지만 여기선 G0이 0이려면은 얘가 계속 0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차수를 맞았다고 해도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n이 0이 아니라는 거는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죠. 첫 번째 f가 1차고 g가 2차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차수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f가 1차니까 x를 곱한 좌변은 2차가 되고 그 다음에 우변은 얘가 2차라고 했으니까 얘가 3차가 되죠. 거기다가 x세제곱을 빼고 2x제곱을 더했는데 좌변은 2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 곱해진 애의 최고차항 개수가 1이어야 되는 거야. 얘 때문에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랑 곱해서 1이 되려면은 최고차항이 -2여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차로 가정한 이상 gx는 -2x제곱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이라는 인수도 있고 0이라는 인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x라는 인수가 있는 거고 x 빼기 1이라는 인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전개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g는 식이 아예 다 나왔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다시 대입해보면 fx도 식이 완벽하게 나오는 거겠죠. 자, fx 구해봅시다. xfx는 그 다음에 -2분의 1 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gx 묶은 채로 대입해 볼게요. -2에다가 x 빼기 1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가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그러면은 전개를 좀 해보면 여기 있는 -1을 얘한테 먼저 주면은 x -6이 되고 x 빼기 1이 남죠. x는 바깥으로 보내볼게요. 이거 전개하면서 얘랑 계산하는 거 해볼 수 있겠지. x 세제곱은 원래 그랬어야 되는 것처럼 사라지고요. 그 다음 가운데 거 해주면 -7x 아니고 x제곱. 얘랑 계산해주면 -5x 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플러스 6x가 되겠네요. -5x 제곱 플러스 6x. 그래서 fx는 -5x 플러스 6이라는 1차식이었겠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대입해서 k를 구해보면 되겠지만 그럼 왜 첫 번째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답이 나왔는지도 생각은 해보면 f가 만약에 2 이상의 n차라고 생각하고 g를 그러면 그대로 2n차라고 했을 때 다시 여기 차수 확인했던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좌변은 n차에 플러스 1차가 되고 우변은 여기가 2n차인데 하나 더 곱했으니까 2n 플러스 1차가 돼. 근데 여기 있는 3차는 어차피 얘보다 작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차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n을 구해보면은 n이 0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여기는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럼 위에 주어진 식 다시 보면서 f랑 g 정해진 거 보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그 다음에 -gx 분의 그 다음 gx-1인데 그런 거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2에 x-1, x-2 이렇게만 할게요. 일단 그다음 곱하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역시나 전개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최고차항만 비교할 거니까 그 다음에 f의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최고차항만 비교할 거니까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밑에 있는 식만 인수분해가 잘 되면 좋겠지. 2x제곱 -7x 플러스 6이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x-2가 날라가고요. 이 정도 암산할게요. x-2 날라가고 나머지 식에다가 2 대입하면 2는 4 빼기 3이니까 1분의 안 쓸게. 2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기 -2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계수가 2차식 마이너스 2, 여기 2차는 5, 25. 그래서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이 6, 중심과 크기가 90도인 부채꼴이 있다. 그림 보면서 보자. 이 부채꼴 90도인 부채꼴이 있고 그 다음에 호 AB 위의 점 C를 AC가 4루트 2가 되도록 잡는다. 그 다음에 호 AC 위의 점 D에 대해서 D를 지나면서 OA에 평행한 선과 그 다음에 점 C를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선이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림 확인했고요. 그다음 삼각형 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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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D.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AD 길이를 구해라 라는 상황이야. 자, 여기서 일단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길이가 여러 가지 주어져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90도를 우리가 좋아하는 90도를 좀 집중해서 보면은 호에 90도가 있네? 얘가 원주각이면 좋겠다. 근데 하나는 여기 끝에 닿았네? 아, 그럼 90도가 원주각인 거는 지름이니까 얘를 끝까지 만약에 이어줬다면 지름이란 얘기네.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름을 마저 그어주고 여기도 C를 마저 그어주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이 끝이 나머지 이제 지름의 한 끝점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평행하다는 것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90도랑 세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이용할 게 많으니까 이렇게 동의각도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림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림을 좀 가지고 와서 지금 90도 만들어준 거 반가우니까 C, A 여기 나머지를 뭐라고 할까요? A, B, C, D, E까지 있으니까 F라고 합시다. F라고 하면 여기 세타고 주어진 길이는 반지름 6이었기 때문에 여기 12. 그 다음에 C의 길이가 4루트 2라고 했어요. 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F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쓰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는 뭐 쓰인다면 쓰이는 거지만 B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4로 나눠서 너무 큰 수 제곱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B를 구할게요. 그럼 3대 루트 2면은 9에서 2 빼서 7이니까 루트 7의 B를 갖는 거 정도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도 구할 수가 있지. 사인 세타가 3분의 이쪽이니까 루트 2고 코사인이 이쪽에 3분의 루트 7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길이 주어졌던 게 삼각형 CED죠. CED. CED도 좀 가져와 보면 CED에서 세타는 여전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가 3루트 2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쓰고 싶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길이가 뭔가 봤더니 CD 길이가 CD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X라고 하고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인 세타 분의 X가 2R이다. 그러면 6루트 2네요. 그러면은 X 값은 6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위에서 구해놨으니까 계산해주면 4가 돼. 그래서 X 값이 여기 4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AD 길이이기 때문에 방금 구한 이 CD 길이와 AD를 포함한 삼각형을 또 그려볼게. 그러면 C, 여기 D, A에서 CD 방금 구한 4고 이번에 여기 궁금하니까 미지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ADC 길이는 문제에 이미 주어져 있었죠? 방금 이용했지만 또 이용하게 되겠네요. 4루트 2. 그러면은 뭔가 세변의 길이 관계 있으니까 나머지 각에 대한 정보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우리가 요거 지름까지 완성했었잖아. 그러면은 요 삼각형 CDA를 포함한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CFAD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세타니까 파이 빼기 세타인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코사인 D 값은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4, 4, 16 곱하기 2에서 32는 y제곱 4, 4,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데 요거 마이너스 어차피 만날 거니까 그 정도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2, 4, y 곱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그
다음에 3 약분 안 되니까 곱해야 될 것 같고 8은 다 약분된다. 8, 약분이 안 되네요. y제곱 때문에. 그럼 3만 곱하겠습니다. 3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루트 7y, 그 다음에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16에 3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8까지. 딱 봐도 이쁘지가 않죠? 여기에 7이라도 있으면은 루트 7로 쪼개볼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근해 공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b 다시 제곱 4, 4, 16에 곱하기 7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바뀌었고 ac 이렇게. 왜 이렇게 썼냐면은 묶어주려고 16까지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7에다가 16 묶으면 3이니까 3, 3은 9, 16. 여기 16의 제곱이었네요. 그럼 루트 벗겨지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사실 됐었다는 얘기네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얘가 이미 마이너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양수여야 되는 거, 길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만 선택했어. 왜냐하면 y가 양수기 때문에.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그 AD 길이 자체긴 한데 루트 7 앞에 있는 유리수와 그 다음에 붙어있는 유리수 더해서 어떻게 하래? 9에다가 곱하고 절대값 씌워서 곱하래. 그러면은 3분의 16도 곱하고 마이너스 3분의 4도 곱하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3, 3은 9, 분모가 다 사라져서 16 곱하기 4에서 답은 64가 되겠다. 22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4이고 서로 다른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 그래도 K형을 어느 정도 극값 3개 갖는 거 정도는 알려주고 시작을 했네. 그 다음에 4차 함수 F, 그 다음에 두 함수 G랑 H인데 G에 대한 건 아직 얘기를 안 했고 H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문제를 또 미리 읽어보면 여기 지금 G에 대한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나조건 보면 G 곱하기 H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값을 찾는 중인가 봐. 그러면 H가 일단 연속이냐 마냐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H를 먼저 그려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A를 몰라서 완벽하게 그릴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쉬운 그래프 두 개를 미리 그려놓고 어디에 A가 있어야 이러이러하냐를 바라볼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니? 어떤 것들이 중요해지냐면 4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같아지는 순간도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그 같아졌을 때 A라면 H는 그냥 연속해버리니까 G만 연속이면 만사 오케이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따 G를 읽어보면 알 텐데 G를 읽어보고 올게요. 그러면 자, 이런 것도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려보기로 했지. 우리 이것도 미리 그려놓자. 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연필이라면 흐릿흐릿하게 이렇게 두 개를 다 그려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2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왼쪽 그래프, 그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더 기울기가 완만하고 y절편 더 낮은 마이너스 3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값이 여기라면 왼쪽에 증가하던 애를 그리고 오른쪽에 감소하는 애를 그리고 만약에 아까 구해놨던 여기 마이너스 6분의 5겠죠.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더 큰, 교점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 증가하던 거 여기까지 그리고 감소하는 부분을 여기부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H 대략적으로 파악해 봤고 가조건 해석해 볼게. 자, 가조건을 보면 일단 첫 번째는 G가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G의 절대값 씌운 게 F래. 근데 F는 세 극값을 갖는 4차 함수였단 말이야. 중요한 건 G 값에서 부호를 바꿔서 F가 다 됐다고 하니 거꾸로 말하면 G는 F를 그대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고 부호를 바꿔서 가져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G가 어떤 값을 갖든 F는 그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만 갖겠다는 거죠. 절대값을 씌운 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F가 뭐 정확한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이런 거 모를지언정 이렇게 위에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접하거나. 그 다음 두 번째 것도 읽어보면 이거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G'인데 T0 플러스로만 가니까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또 절대값이 씌워졌죠. 무언가의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고 f 프라임 그러니까는 원래 함수의 f 함수의 기울기의 증가 버전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g를 한번 여기 가족권까지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방금 그린 f를 얘가 지금 f면 마이너스 f도 한번 그려놓고 비슷하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 상태에서 g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가져올 거고 f를 그대로 가져가거나 부호 바꾼 것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만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증가, 증가, 증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냥 미분계수라고 안 하고 우미분계수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오른쪽에 대한 미분계수만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점이분계수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뚫려져 있는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게 G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그 다음 나 조건을 다시 보면은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된대. 근데 자, 나 조건 G랑 H랑 곱해서. 근데 G가 이제 지금 불연속한 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G가 불연속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곱해지는 H는 어때야 될까요? 그 점에서 0이거나 또는 지금 H도 연속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이어서 그 부호가 반대로 딱 뒤집히느라 G를 딱 연속으로 되게 해주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빨간색이 G라고 했으니까 쉽게 1이랑 마이너스 1을 가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H가 만약에 마이너스 1, 1을 가진다.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같아지기 때문에 연속이 되거든. 그래서 불연속인데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우리가 뭐가 궁금하냐면 아까 구하려다 말았던 게 부호가 반대인 지점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4x 플러스 2를 같다고 안 두고 부호 바꾼 거랑 같다고 둬서 x를 구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자면은 여기 2분의 1이라는 값에 있어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뭐 네모면 여기가 마이너스 네모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를 봤을 때 지금 H는 0이나 불연속인 점이 어디 있는지 보면 일단 그럼 X가 얘면 안 되겠네. A가 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연속이면은 G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여러 가지 보여줬잖아.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보여줬는데 A가 여기 있거나 그럼 이렇게 생겼고 그거보다 왼쪽에 있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이쪽 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증가하던 애, 그 다음에 감소하는 애 이렇게 해서 0을 다 가져오거나 그래서 0인 거랑 불연속인 점 이렇게 두 개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아예 넘어가서 이렇게 지금 뚫려 있나요? 여기가 뚫려 있고 이렇게 해서 0인 거랑 불연속인 점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떤 뜻이냐면 얘가 이러한 점이 최대 2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의 불연속점도 2개 이하여야 되는 거야. 그래야 커버를 할 수가 있어. 2개 이하.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은 G가 불연속점이 3개나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 잘못했나? 가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F 그릴 때부터 붕 뜰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접하면서 여기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러한 버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로 얘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고인지 모른다고 했죠? 빠르게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F랑 마이너스 F를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접하게끔 두 개를 그려놨고 그럼 아까 처음에 그렸던 G처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증가하면서 왼쪽은 뚫린 이런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으로 지금 G를 두 개 그려봤는데 마찬가지로 둘 다 똑같이 불연속인 점이 두 군데 있고
두 군데 있다는 사실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뭘로 걸러낼 거냐면 여기 하나 아직 안 본 정보가 하나 있었죠. G0은 3분의 40 어쨌든 양수란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얘를 봤을 때 얘가 0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얘가 지금 이러한 점이 어디 있었냐면은 A가 이쪽 왼쪽으로 아예 가서 얘보다 더 가야겠죠? 이렇게 많이 가서 불연속점이거나 근데 지금 얘는 어때요? 이러한 점이 딱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연속이 아무렇게나 불연속이면 안 되고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불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연속한 거는 얘입니다. 그럼 0인 거는 어디로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 여기가 A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밖에 안 된다는 거. H는. 그래서 여기서 벌써 A가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것도 밝혔고 그 다음에 그림이 그래서 H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것도 밝힌 거야. 그리고 2분의 1에서 불연속을 커버할 수 있고 또 어디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러면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커버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돼.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돼. 그러면은 0은 그 사이에 딱 있을 테니까 여기가 G0이야. 여기서는 여기가 G0이네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다? 음수죠? 음수. 그래서 여기 값이 3분의 40이란 뜻이면서 양수이니까 이 그림이 맞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일단 하나 찾아냈어.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어. 뭐 할 거냐면 이제 그냥 계산이야. 식이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림이 더 나왔기 때문에 F가 이렇게 생겼다는 게 확정이 됐죠. 그럼 F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서 접한다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얼마인지 지금 모를 뿐더러 그거보다 더 많이 주어진 거는 사실 어디서 그 값을 받는지가 더 구체적인 값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F'을 만드는 게 더 유리한 거야. 자, 맨 처음에 문제 봤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4인 4차 함수니까 미분계수 도함수 구해보면은 16인 최고차항 계수가 16인 3차 함수죠. 그걸로 fx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16, 그 다음에 그 값을 갖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F'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분수 싫어하니까 2랑 2를 각각 주면서 얘는 4가 되고 그러면 얘가 합차 공식이 되면서 전개가 좀 쉬워졌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개해주면은 4x 세제곱 4알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이렇게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적분하죠. fx 적분해보면 4는 그대로 두면서 안에서 적분합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알파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알파 x 까지고 원래 플러스 c 해야 되는데 바로 구할 거예요. 플러스 c 안 구하고. 왜냐면 그림에서 지금 뭐였어요? G0이 3분의 4인데 어차피 거기서 증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F0도 3분의 4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얘를 알아내면서 바로 F0 값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3분의 40을 바로 넣어줄 수가 있었어. 그럼 아직 알파를 하나 모르죠? 알파에 대한 정보 하나 더 아는 게 뭐다? 알파 대입하면 0이다. 지금 얘는 알파 프라임의 근으로서 했던 거라면 이번에 알파에도 F의 근이기도 하죠. 자, 위로 올리겠습니다. F 알파는 4 곱하기 알파네 제곱 3분의 4 알파네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에다가 플러스 3분의 40. 그 결과가 0이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올게요. 동류항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우리 요거 4가 약분되니까 는 0 바로 합시다. 그죠? 40이랑 4랑 다 되니까. 자, 그러면은 4로 나눠주고 나서 이 양도 할까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 알파인데 이 양에서 3분의 1 알파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그럼 3분의 10이 그대로 남는 거면서 6만 곱해줘도 되겠다. 그럼 2알파 4제곱 3알파 제곱에 20 되는데 마이너스 20으로 이 양에서 오면은 1, 2에 4, 5 되나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알파 제곱이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제곱한 거니까 4여야 되고 알파 제곱이 4면 알파는 2가 되겠다.
이제 다 나왔죠, 식은. 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다시 봅시다. F1과 H3을 곱하라고 했어요. 자, G1과 F3, H3. 자, G1은 어차피 2분의 1 여기 있다 보니까 알파는 2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네. 그러면 G는 밑에 있고 F는 위에 있으니까 부호가 정반대인 거야. 그럼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이너스 F1인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H3은 여기가 이제 A가 2니까 3은 여기다 대입할 거죠. 그럼 3이 6, 마이너스 9네요. 이렇게. 자, 대입하면 끝납니다. 자, 마이너스 9, 여기 마이너스 없애서 9만 가지고 올 거고, F1 대입해서 잘 가져옵시다. 자, F 여기 있어요. F 여기 있고요. 이제 알파가 2고요. X에 1 대입할 거예요. 식 보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9에다가 4, 3분의 32, 마이너스 2 플러스 8에 3분의 40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런 거 놓쳐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틀리면 아깝죠. 그 다음에 9 전개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따로따로 네, 전개합시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만 먼저 계산해주면은 10이네요. 그러니까 9 전개해주면 90. 그 다음에 요만큼 계산해주면은 3분의 8이니까 9랑 전개하면 3, 8에 24. 그래서 답은 114가 됩니다. 28번 그림과 같이 A열에 3개, B열에 4개로 구성된 7개의 좌석이 있고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3명 이렇게 7명이 다 앉을 거래. 한 좌석에 한 명씩. 그러면 1학년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도 괜찮고 3학년 C1, C2, C3가 있다고 합시다. 구별한다는 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숫자 안 붙이고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한번 읽어보자. A열의 좌석에는 서로 다른 두 학년, 세 학년도 안 되고 한 학년이 다 앉아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한다. 그래서 두 학년 중에 두 명이 중복될 테니까 걔네들은 붙어 앉겠대요. 일단 B열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앉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먼저 봤을 때 이 3학년이 좀 주의 깊게 보이셔야 돼요. 혼자만 다르게 3명이잖아. 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C가 전혀 가지 않아서 3명이 남는다면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는 C가 한 명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일 수도 두 명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경우를 그렇게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는 A열에 C가 한 명 있는 거야. C가 한 명 있는 거야. 그럼 골라야죠. 누가 올지를 골라야 됩니다. C 한 명 오기로 했어요. 그 다음엔 뭐예요? A 올래, B 올래. 그죠? A 학년이 올 거야, B 학년이 올 거야를 또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다. 골랐고 학년 중에 하나 골랐으면 이제 C 한 명 오기로 했으니까 한 학년에 두 명이 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상태에서 고르기만 했어요. 이제 앉아야 되는데 A라고 가정하면 A끼리 이웃해야 되는 거야. AA, C 또는 C, AA. 그래서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좌석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 A랑 A는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A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3하고 8이니까 24. 24가지가 있고 이제 B열 앉혀보자. B열을 4명 앉힐 건데 4명 앉았을 때는 지금 남은 애들이 C 2명하고 A라고 했을 때는 B 2명이 남은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때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CB, CB일 수도 있고 BC, BC일 수도 있죠. 그럼 모양이 역시나 두 가지 모양이 있고 근데 C끼리 그리고 B끼리는 또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걸 2번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2, 4, 8이네요. 그래서 A열도 안 치고 B열도 안 칠 거니까 동시에 해줄 거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지 않고 일단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A열에 C가 2명 올 거야. 그래서 A열 C가 2명 와서 C끼리 이웃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C 2명 누구일지 뽑아야 되니까 3C2.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누구 올지 A 올 거야 또 B 올 거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두 학년 고르고 사람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C 앉고 나서 나머지 한 명을 그냥 고르면 되는 거라 4명 중 한 명 고르기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머지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A, B 고른다고 했을 때는 A 학년 올래, B 학년 올래 골랐다고 치면 A라고 골랐다 치면 A1 올래, A2 올래 하고 또 고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4명 중에 1명 뽑으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나머지 1명 더 고르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고르기만 했으니까 사실상 C끼리도 자리를 다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CC 네모도 있지만 네모 CC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양이 있고 C끼리 자리 바꾸기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얘랑 얘는 사실 C끼리 자리 바꾸는 거 동시에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3P2로 한 번에 하는 것도 방법이었겠다. 그래도 헷갈릴 테니까 뽑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3에다가 4, 4, 16, 16 곱하기 3이니까 48. A열 나열했고 이제 B열 4명 나열할 건데 어떻게 남아있나요? C 둘 갖고 만약에 A 하나 같다고 치면 C 하나 남고 A 하나 남고 그 다음에 B 둘 남은 거죠. 그럼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B끼리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거든. 그럴 때는 좀 이웃하지 않는 게 더 특이한 상황이니까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뺄 거냐면 B가 이웃한 걸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B가 하나로 묶인 채로 B가 여기, 여기, 여기에 올 수 있으니까 3가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B끼리 자리 바꿔야 되고 나머지 2명 자리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24에서 3, 4, 12 빼서 12가지.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48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럼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7명 자리 나열하기 7팩토리얼 약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좋겠죠? 분해, 그 다음에 첫 번째 구한 24 곱하기 8 더하기 두 번째 곱한 48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약분 공통으로 되는 것들 많이 해볼 건데 여기 보면은 여기 24까지는 공통이 되니까 이렇게 같이 없애고 2를 남길게요. 그 다음에 2가 또 많이 있죠? 그러면 여기 2가 2개 있고 2가 하나 있어. 그리고 여기 3개 있어. 그럼 여기 2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그럼 요렇게 얘는 4가 됩시다. 헷갈리니까 한번 써볼까요? 더 이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7로 35에 3 곱해서 105분의 그 다음에 4 더하기 12 그러면 16이다. 얘는 2밖에 없으니까 여기 짝수 아니어서 약분 더 이상 안 되니까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답은 2번. 29번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 E 순서상 개수 구하기. 가조건만 보면 3H11 생각나지만 자연수기 때문에 또 상황이 다르고 나조건은 A 플러스 B가 짝수라고 했고 전체에서 짝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나조건에서 짝수가 되려면은 짝짝 더할 수도 있지만 홀홀 더할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해설지를 보면은 짝수가 2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짝수가 없는 거 하나 이하인 거를 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어차피 또 얘를 2일 때, 4일 때, 점점점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돼서 좀 번거로울 것 같아.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5개밖에 안 되고요. 더해서 10일, 홀짝의 여부를 알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경우가 많지 않아. 그래서 A, B 짝수인 거에서 A와 B의 홀짝 여부만 먼저 나눠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A도 짝이고 B도 짝일 수 있겠지. 그럼 일단은 가조건은 이미 만족을 한 거라서 나머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경우가 또 어떻게 했나 보면은 5개 더해서 11이라는 건 홀수라는 거는 2개가 아무리 짝수여도 나머지 3개가 다 홀수여도 되고 하나만 홀수여도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좀 세분화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지. 그러면은 홀수가 하나 있을 때 그리고 홀수가 3개 다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볼 수 있겠다. 그럼 첫 번째 홀수가 1개라는 건 나머지 3개 중에 누가 홀수할래 골라야 되기 때문에 3C1, 3을 곱할 거고 그 다음에는 짝홀로 딱 정확하게 나눴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를 2A' 플러스 2라고 줄 수 있고 B도 마찬가지죠. 하나씩만 할 거예요. 홀수 하나가 만약에 2라고 하면 2'에 플러스 1 이렇게 구체적으로 둘 수가 있어서 얘를 다 대체하는 거야. 여기 있는 A 대신에 얘거 대입하고 B도 그렇고 나머지 C, D, 홀수니까 얘네들도 다 짝수처럼 대입한 다음에 홀수에다가만 얘를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은 상수로 나와 있는 이 4개와 1 하나 8이니까 9 그럼 2항 해주면 2가 남고요. 그러면 온통 프라임들만 남겠죠. 2 프라임 근데 우변이 2였으니까 약분해주면은 결국에는 A 프라임 점점점 2 프라임까지 해서 1이 돼요. 그러니까 5H1이 돼서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15가 되고, 그 다음 홀수가 3개 다라고 했으니까 고를 건 없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은 얘가 상수가 2, 2, 1, 1, 1이라는 것만 달라지지. 그럼 다 더해서 7이니까 2항하면 4가 되고,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2에 약분해주면 2가 돼서 OH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거 한 번만 선생님이 지금 좀 빨리 한 거긴 한데 하나, 두 개, 점점점인 거 알면 2개 정도만 해서 이 중간 과정 선생님 말로만 한 것도 한두 줄 더 쓰더라도 나머지 과정에도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꼼꼼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OH2 계산해주면은 6C2니까 1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A도 홀수, B도 홀수인 거 볼게요. 그럼 A, B 홀수여서 다 홀수가 된 두 개가 홀수인 상황에서 이미 두 개에는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가 짝수라고 쳐봐. 그러면은 지금 이미 여기까지 짝수지? 나머지는 짝수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짝수가 딱 두 개인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짝수 두 개를 나머지 세 개 중에 누군지 골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사실 똑같아요. 어떤 거였죠? 짝짝, 홀인 거죠. 그럼 아까 해본 거잖아. 사실 여기서 홀수 3개인 경우는 이미 해봤기 때문에 15가지인 게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곱해서 45가지. 따라서 전체적으로 더해주면 앞에 30가지, 지금 구한 45가지여서 총 75개입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원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둘레를 6등분하는 이 점이 있고 그 가운데 중심이 표시되어 있다. 여기 다 정삼각형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 7개의 점을 1부터 7까지 적힌 이 7개의 깃발이 하나씩 여기 점에다 놓을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겠대요. 자, 깃발이 놓여있는 7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이 정삼각형일 때 여기서 세수의 합이 12 이하였으면 좋겠대. 그리고 이제 1부터 7까지의 구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12 이하인지를 보면 되겠다. 일단은 가운데의 깃발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모든 삼각형과 겹치기 때문에 가운데에 너무 큰 수가 오면 어렵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1인 거부터 하려고 해요. 가운데 1을 놓읍시다. 그럼 주의해야 될 애가 누구야? 제일 큰 7이잖아. 7을 놨다고 치면 그럼 7 주변에 올 수 있는 거, 7 옆으로 올 수 있는 게 최대 12를 더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4니까 4, 3, 2가 모두 됩니다. 다 가능하고 나머지 요주 인물이 6이랑 5니까 6하고 5랑 1이랑 붙어있다고 해도 딱 10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붙어있어도.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그럼 7만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배치를 해본다고 하면은 방금 고른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2개를 P로 합시다. 왜냐면 3, 2냐 뭐 2, 3이냐 이런 게 다 달라질 테니까 그죠? 2, 3이냐 이렇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 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원순열인데 선생님 원순열로 풀지 못하게 7을 먼저 놓은 겁니다. 근데 원순열이기 때문에 7을 놓은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그냥 아무 데나 놔도 돌림이 똑같으니까. 7을 하나 놨다는 가정하에는 누가 여기다 오든 간에 원순열이 안 한 채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7 옆에 누군가를 놨고 그럼 나머지는 여기 빈자리에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다 배열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66에 36. 두 번째는 2가 올 때. 가운데 2가 올 때는 7 옆에 이제 여기 2가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가 탈락되고 3이랑 2만 가능해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3이랑 2만 배열해주면 되겠죠. 7을 놨다 치고 3이랑 2를 자리만 신경 써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주인물 6이랑 5를 봤더니 6이랑 5가 이웃하면 안 되겠네요. 6이랑 4까지도 괜찮고 5랑 4도 괜찮은데 여기 2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이랑 5는 이웃하면 안 되는 조건이 새로 생겼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남은 3, 4, 5 중에 4가 가운데를 딱 차지해주고 6이랑 5가 옆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 넣는 것도 그냥 7 맞은편에 놓는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고 5랑 6만 자리 바꿔주기. 그래서 2는 4. 따라서 36 플러스 4, 답은 40까지입니다.